언제나 예 그냥 제 견해를 많이 넣기보다는 그래도 저자의 관점 속에서 좀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모은다 그런 개념 속에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인간화 시대에서 요즘 제가 이제 신문 보는 게 제 일이잖아요. 저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일진 아이돌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로 성공했죠. 배구 뭐 종목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종목이나 어떤 거에서 성공했는데 또는 스타로 성공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폭력을 당했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했지만 그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사회적으로 이야기돼서 이제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내려온 이제 스타 아이들 그런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전 같으면 과연 그러면 그런 기사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 봤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성공하면 다 가려진다,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치인들도 이게 문제가 되죠. 성공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올바른 성공을 해야 된다. 올바른 성공. 다시 말해서 가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는 거죠.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공에 대한 가치가 정말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것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성공을 하는 건데 오히려 성공하고 나니까 인간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인간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한 걸음 더 넘어와서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싫은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만으로만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은 웹 2.0 시대로 얘기하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적극적 참여, 소셜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방송에 대고 이제 채택해주지 않으면 못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채널로서 그것을 참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공분을 사기도 하고 또 안타까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정말 비인간적인 것들을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좀 그게 아마 사회적 트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제 성폭력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대두됐잖아요. 이전 사회와는 다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사회의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연구할 때 이제 쓰는 게 이제 스티프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희들이 소셜, 테크놀로지, 이컬로지컬, 이코노믹스, 폴리틱스, 그 다음에 이제 S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바라보면 이 카테고리 속에서 바라보면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변화하는 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술 발전에 대한 피로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기술이 극적으로 발전하면서 얻는 피로감. 그게 사실은 인간을 편하고자 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한 건데 사실은 갖고 온 결과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더 인간적이지 못한 거기에 묶여있는 그런 삶. 이제 뭐 아이돌로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폰이죠. 예전에 우리들은 어렸을 때는 이게 핸드폰도 없고 없었잖아요. BP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어머니한테 나갔다 놀러 오겠어요 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언제 들어올지 밥 먹을 때 되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지금 아이들 생각하면 스마트폰 없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의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런 부분이 강화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부터 어떤 연락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대면으로 해야 될 거를 같이 앉아도 아이들 뭐 데이트하는 남자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카톡으로 하는 SNS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잖아요. 그 보면 사실은 더 인간답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시간적 공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심리적으로 보면 그 마음으로 보면 더 멀어지는 효과 결과로 보면 바뀐 거죠. 목적과 결과가. 거기에 대한 피로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효율과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자본주의 핵심 단어 두 개인데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해서 인간답게도 살고 더 풍요로워지려고 하지만 더 거기에 묶이는 거죠. 사실은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거를 벌면 벌수록 더 여유로운 삶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밸런스를 잃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저희가 책을 독서해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관점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과 나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상과 나를 이해한다. 이게 큰 틀에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과 나를 이해하는 건데 세상을 이해할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는 것은 뭐냐면 삼자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거예요. 기능만 평가하는 거죠. 기능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평가할 때 기능 잘하는가 못하는가 너 왜 이렇게 못해? 우리 자녀들 할 때도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런 거 잘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만 평가하고 이해하게 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대화 속에서 오히려 존재의 의미 어떤 거 느꼈든지 아이들이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가장 행복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점점 멀어지고 또 시험 잘 봤냐? 뭐 하는 거 힘들지 않아? 전부 기능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본주의 조직 가운데 살면 기능으로밖에 얘기하기가 쉽지 그걸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잘하냐 못하냐 성과를 잘 내냐 못 내냐 이걸로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걸 비판한 게 이제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자그마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바퀴벌레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능만으로 평가된 그런 삶 우리 책에서도 다룹니다만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우리의 생각 그거보다 뭐 세상을 바꾼다 이거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바꾼다 할 때 그럼 세상을 바꾸는 게 어떤 것인가? 내 생각을 바꾸고 하는 거죠. 좀 더 인간화 시대에 맞는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한 사회가 될수록 점점 더 비인간적인 삶으로 갈 확률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적용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책을 읽는 이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책에서는 인간 중심의 핵심이 두 가지로 얘기하죠. 진정성과 헌신. 진정성을 뭐로 얘기하냐면 매뉴얼과 반대된 개념이에요. 이 hospitality, 진정한 인간.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 거죠. 어떤 루틴에 갇혀서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둔 삶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 존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온 처음에 이제 부모가 자녀들 낳을 때 그렇잖아요. 선물이라고. 정말 어려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낳았는데 정말 선물이거든요. 근데 어느덧 선물이 아니라 이제 매뉴얼대로 했냐 맞냐 이렇게만 나가니까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져요. 진정성이 없어지니까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닌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적어지고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국 사회가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헌신이죠. 손해도 생각한다는 것. 헌신 개념 속에는 손해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뭐 아까 나눌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투자. 이것도. 이게 쉽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장기 투자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돈을 이제 금액을 많이 불려주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뉴얼로 가고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능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그리고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그런 진정성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내가 한 발 물러설 때 같이 멀리 갈 수 있는 그렇죠. 인간 속담에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뛰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기도 하죠. 좀 더 멀리 가고자 하는 겁니다. 멀리. 그냥 혼자 빨리 뛰는 것보다 멀리 가려고. 뭐 단거리 주파할 수 있죠. 한 1, 2년 내에 뭐 3, 4년 내에 3년에 한 1000권씩 읽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읽지는 못하잖아요. 혼자. 그리고 그거를 소화해낼 능력도 없고 오히려 책의 권수는 줄지만 좀 더 의미를 알아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시대가 정말 시대에서 원하는 것과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가는 그런 삶을 좀 더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5년 동안 했는데요. 5년째 하고 있는데 뭐 얼마를 더 한다 만다 늘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뭐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독려해 가려고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더 모임 가운데 좀 더 나누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진정성을 봐주시면 좋겠다. 그냥 매뉴얼대로 잘하고 못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에서도 좀 진정성을 봐주시고 그렇다면 함께 조금 더 좀 더 멀리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화 시대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꼭 챙겨가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